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요? 근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번 그 양당의 경선 과정에서 좀 입증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난번 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 대 이준석 그 대표 간의 대결 과정에서도 나경원 후보 측에서 굉장히 네거티브전을 많이 벌였는데 실제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과거에 비해서 더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과거에도 대세의 지장은 없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엑스파일 다 공개되고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 됐다는 거죠. 그 엑스파일 내용이 설령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들이 그걸 문제지 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게 된다. 그리고 네거티브 전을 펼칠 때는 그야말로 이건 최후의 수단인데 그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역시 그 팩트를 근거로 해야 된다. 예, 그냥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의혹 제기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전을 벌이게 되면 누군가를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건데 비난하는 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거티브 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약간의 교과서적인 해법이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무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사실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시.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 해명하랍니다. 적극 해명. 그것도 팩트를 오히려 변명하는 거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 그게 이제 방식으로는 가장 적절하다. 이게 선거 실전 과정에서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정책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야가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주요 변수로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게 선거 때마다 그 시대적 무슨 과제니 뭐 소명 같은 게 있어서 있었잖아요. 남북 관계든지 복지 문제라든가. 이번에는 그런 게 안 잡힐까요? 그런 게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후보자들도 별로 그렇게 역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 초반에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죠. 그 기본소득 공약 갖고 굉장히 좀 한동안 뜨겁게 논란도 하고 벌이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그 전혀 언급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 이슈라든가 경제 이슈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이슈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보수정들 중에서. 그게 주된 이슈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이슈화가 아주 안 되고 있는 그 부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지금 머릿속에는 굉장히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이거에 대한 의식이 좀 과도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기후변화 얘기하셨는데 경영계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탄소 저감하는 문제 그게 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게 굉장히 주된 이슈입니다. 구상하고 싶죠. 그런 건 아예 정치권에서는 이거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여야 이쪽에 그 가능성이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정권 심판론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말씀하시네요. 진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치의 계절, 선거철 맞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는 이제 컨설팅도 많이 이제 앞으로 하실 거고 책도 또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돈도 좀 많이 보시고 우리 정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58분 날씨. 본격적인 가을인 10월 날씨 변화가 조금씩 있는 가운데 흐린 날이 잦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모처럼 밝은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도 다소 올라 일교차가 오늘 상당히 큽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지로는 안개가 짙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지는 시각도 빨라지는 가운데 비도 잦고 바람도 자주 불어서 선선했는데요. 오늘 모처럼 서울 등 서쪽 지역은 25도 선을 넘겨서 예년대로 웃도는 지역이 많고요. 동풍 영향을 받는 지역은 2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전주 25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상권 동해안은 오늘까지, 제주도 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남해 먼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 제주 앞바다, 제주 먼바다는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전남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낮 최고 기온 23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날 아침 기온이 13도, 일요일에는 영상 2도까지 서울 기준으로 떨어집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추워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경민 씨 전해주시죠. KB증권 신경민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반기 미국의 성장 둔화세가 예상되며 하락 마감한 반면 국내 증시는 양시장 빨간불을 켜며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03포인트 상승한 2944.41에 코스닥은 13.32포인트 오른 953.4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한 가운데 구성이 중국 전력난에 따른 수혜주로 떠오르며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한전기술이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12%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고 고려아연이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두산이 원자력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대버시스터즈가 미국 시장 공략에도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내린 119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IMF 세계 전망의 하향 조정 가운데 한국의 성장 전망 유지는 고무적이라며 백신 접종률 제고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 중이며 통화 정책은 서서히 정상화 과정에 있지만 재정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어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유값 등을 결정할 때 소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또 우리나라 우유 생산비가 일본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도 높아 생산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비 절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개편 방안에 대해 생산자 단체들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30, 40대 고용률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040 취업자 수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고용률은 2017년부터 계속 줄어 5년간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3040 고용률은 76.2%로 OECD 38개국 가운데 30위에 머물렀습니다. 중도금이 대출되지 않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최근 3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가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